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지금 이제 4차원 혁명을 말하고 있는 이런 때에 정치판만 개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발전했어요. 그런데 정치판이 그저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국정이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국론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 손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고 그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 참 나라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그 나라는 결국 뻔한 일. 땡땡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득을 챙기려면 5년 동안에 200조는 벌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0조. 저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땡땡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이 마음 먹고 해 먹으려 그러면 200조는 충분히 해 먹는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다리가 아찔했습니다. 땡땡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5년 동안 국고를 쉽게 200조는 탕진할 수 있다. 몇 조? 200조. 와,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땡땡 총재는 대통령이 5년 동안 눈치껏 해 먹으려 그러면 200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땡땡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사리사욕에 눈을 뜨면 200조 정도는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둑놈 세우면 절대 안 되겠구나. 도둑놈 세우면 절대 안 돼. 정직한 대통령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을 선출해야겠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대통령마다 실컷 헤쳐먹고 그만두는 것이 상이하가 되면 국가 장래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지금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도둑놈을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다고 내 편이라고 세우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면 멋지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웃어가면서 큰소리 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심 써가면서 마음껏 인심 써가면서 국민들을 속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념 문제입니다. 뭔 문제? 이념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200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념 문제입니다.
200조보다 더 큰 참 손실은 한마디로 이념 문제, 이념 문제. 200조보다 더 큰 고통, 바로 이념 문제입니다. 200조보다 더 큰 아픔, 이념 문제입니다. 200조보다 더 큰 비극, 이념 문제입니다. 200조보다 더 큰 불행이 이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어디 해방시킬?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념의 포로는 일제 36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돼가지고요. 해방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일본 36년 동안 해방만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바로 해방 끝나자마자 이념 문제로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 결정체가 바로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한이 다 적화됐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스탈린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6.25입니다. 6.25.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일제 36년보다도 3번의 폭동과 6.25로 죽은 사람이 10배가 넘어 10배가. 얼마나 이것이 처량할 일이고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까? 이념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이 안 되면 항상 정치 안정이 안 돼요. 국론이 통일이 안 되고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뭐 되지 않으면 해방되지 않으면 국가적 망조입니다. 망조.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국가 비극입니다. 비극. 비극.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국가 불행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념의 포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제 어찌 우리 그날을, 아, 이제 어찌 우리 그날을 노래만 부를 겁니까? 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인지 왜 모르십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분단국가에서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어도 양쪽에서 이제 총 들고 내란이 나면 어쩔 겁니까? 양대 세력이 총 들고 내란을 일으키면 어찌 되겠어요?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이념 문제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로 두 쪽으로 나눠, 두 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나눠지니까 늘 전쟁하는 거예요. 늘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BC 722년. 지구끼리 계속 싸우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우다가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뭔 놈?
바벨로니아 또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 나와 있고 역사서 베드로는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해버리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게 망할 때는 따로 망했어요. 북은 아수르 같은 그런 오늘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의 포로가 되고 남은 한마디로 말해도 오늘날 말하면 보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념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발강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그발강 강가에서 이제 서로 간에 나라가 없어버렸으니까 망해가지고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통곡하면서 몇 년을 보내냐? 우리나라처럼 70년을 보냅니다. 70년.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가서 아니 70년이 다 됐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그래서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70년 되면 뭔가 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아무 기척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고레스라는 바벨론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와 좋다는 아주 꿈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한번 따라하세요. 고레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도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념의 포로에 잡혀가지고 좌우로 나뉘어서 네가 맞냐 나가 네가 맞으면 어쩌고 내가 맞으면 뭘 겁니까? 그것은 평생 전후의 시체를 넘어야 돼요. 그 이념의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내야 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의 포로에 잡혀있단 말해야 돼요. 저기 참 북한은 독재 체제니까 하고 싶어도 부글부글 끓어도 마음대로 못해. 남한은 지금 우파 정부가 잡다가 또 좌파 정부가 잡다가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우리끼리. 야. 그럼 꼭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강 가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해방은 되었지만은 이념의 강가에서 우리끼리 지금 서로 좌우 대립, 보수 진보 대립, 적대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풀려야 될까요?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될지 암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기는 고레스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지요. 4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 반드시 차기 나와야 돼요.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 차기에 뽑혀서 이념의 포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2건국으로 새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한 내용은 정치라는 정직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지만은 좌파가 있는데 어쩔 겁니까? 또 좌파 정부가 있는데 우파가 있는 거 어쩔 거냐? 다 때려 죽여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도록 해방되도록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우리나라가 뭔 나라가 되겠습니까? 통일되면 더 무섭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나는 정치인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차원을 높여야 돼.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 아니 대학 나와서 그렇게 또라이입니까?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그 상황을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전 세계가 몇십 년 동안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가사를 By the rivers of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is sat down, 우리는 앉아 있었다네. 그래서 그걸 합치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울고 있었다.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is sat down, 우리는 앉아 있었다네. When you remember Zion,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단다. When the wicked carry us away in captivity, 리카이 오버 소송,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어소송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은 Now ourselves we sing the Lord's song, 우리는 이방 땅에서 in the strange land,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When the wicked carry us away in captivity, 리카이어도 어송, 그래서 오버송, 그래서 우리를 포로 잡아간 침략자들의 노래를 하란다. Now ourselves we sing the Lord's song in the strange land.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념의 포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해. 저는 전라도 고향이 여수입니다. 제가 고난당해서 제가 충청도도 살아봤고
경기도도 지금 평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평택 정확히는 안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따라서 충북 괴산에도 좀 살아봤고 강원도 화천에도 좀 살아봤습니다. 부천에 경기도 부천도 좀 살아봤어요.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은 다 간첩이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충남 아산에 좀 살아봤어요. 전라도 사람은 간첩이라 많이 그래요. 와, 제가 놀랐어요. 사우나 하러 가면요, 전라도 새끼들은 다 좌파고 간첩.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 전라도입니다. 못된 새끼들 그 간첩 몇 새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아서 그렇지. 우리 전라도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 선출된 거 안 봤습니까? 그동안에 정치 핍박을 받아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전라도 사람 아싸라고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간첩 맨놈 새끼들, 좌파 맨놈 새끼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도 우리 도민들은 전체가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우선에 그냥 휩쓸릴 뿐이지 우리 전라도 사람 이렇게 멍청이지 않습니다. 아싸라고 가보세요. 인심 좋고 전라도 음식 참 좋습니다. 전국을 다녀봐도 전라도 음식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한 번 딱 상에 앉으면 한 50가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념의 포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살아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뭐네? 오해. 아까 그랬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좌파. 옛날에 저 선거운동 하다가 지역 감정을 정치인들이 부추김으로 더 그렇게 한 거예요. 약간 그 당시에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또 간첩들에게 속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라도 절대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언간에 자유 통일되어서 이념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와 좋다는 칙령을 받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광경을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을 될 줄 아십니까? 5년 안에 보세요. 나는 통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영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통일 대통령. 그 생각이 되냐고? 아닙니다. 8.15 광복절은 하나님이, 큰일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역사의 큰일은 사람인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다. 큰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통일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이념의 강을 건너야 돼. 이념의 산을 넘어야 돼. 다시 합니다. 통일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고레스 같은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이념의 강을 건너고 이념의 산을 넘어야 돼요.
자기는 정직 정치로 이념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대통령, 이념의 포로에서 자유케 할 대통령, 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할 대통령, 이념의 포로를 뛰어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비극 중에 비극, 불행 중에 불행이 됩니다. 이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되면 이게 재앙이고 저주고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시련이고 더 큰 재난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전이 더 무서운 겁니다. 통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 내전이 더 무서워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다 총들은 어쩔 겁니까? 좌파 우파. 이 문제를 쉽게 적당히 가볍게 낭만적으로 환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겁나고 두려운 무서운 일로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할 고레스 같은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민족 영웅, 누가 해결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민족 영웅, 누가 정돈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민족 영웅, 누가 치료해도 이 문제를 치료할 민족 영웅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정직 정치로 이념을 뛰어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정치 안정을 이루고 국민 통일을 하고 제2건국으로 새나라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 귀한 일에 작은 불꽃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엉뚱한 놈이라 해도 누가 또라이라 그래도 누가 욕을 바가지로 퍼부숴도 누가 거지 같은 놈이라 해도 저는 이 문제에 불꽃이 되게 작은 불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니까 여에서는 저 새끼는 저거 우리 편 아니구만. 또 지금 야에서도 저 새끼 저거 우리 편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가요 절대 보기만 보지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왜냐? 지금은 극명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한쪽 편에 들어줘야 구독자, 그 안에 지금 몇 만 명 됐어요. 지금 몇 만 명. 절대 안 돼. 믿음의 사랑가요 딱 두 쪽에 나눴어요. 저는 그러나 그래도 인기가 없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몰라줘도 저는 이 일에 작은 불꽃이 되겠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봄녹이듯이 정직한 정치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좀 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바로 당신이 사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은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자! 벗어나자! 이념의 포로의 산을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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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의 강을 건너야 산다! 건너야 산다! 건너야 산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